안녕하십니까. 15분 토크쇼 청렴한 세상, 오늘 진행을 맡은 간호학과 교수 정혜성입니다. 청렴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탐욕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죠.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자, 오늘 이 청렴에 대한 주제로 토크를 같이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찬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구미선중고등학교 역사교사 김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신철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기술직업전문학교에서 외국인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정승철 본부장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요, 우리 셋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준비했고요. 또 토크쇼 후반부에는요, 실제로 이 일반 시민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사는지 청렴에 관련된 주제로 한번 우리가 해결책까지 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렴은 무엇인가? 빠밤! 우리가 청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청렴이 무엇인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두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 선생님. 네, 제가 생각하는 청렴이란 우리의 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다. 네, 맞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요, 유교를 가치로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청렴이라는 그런 기본 자세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청맹리라고 하는 관리도 따로 뽑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방예의집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예의범절, 청렴, 자, 이런 가치를 아주 숭상했던 그런 나라였던 셈이죠. 우리의 역사는 청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다. 자,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청렴은 손저울이다. 이렇게. 손저울. 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외국인들을 교육시키는 기술학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사실 본국에서 멀리 타국까지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많은 외로움과 또 경제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청탁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에 상사한테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게 되는데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그 교육을 하나 청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예. 그러면 그렇게 청렴 교육을 외국인들한테 해주면 그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보면은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1000만 명 이상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인데요. 이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에서 한 4년 정도 지내다 보면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안 궁금하십니까? 예. 사장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러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게 어떨까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근데 가오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영화의 대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는데 가오를 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이렇게. 맞아,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청렴을 지킨다는 거는 자존심을 지키는 거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참 좋으네요. 네,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욕입니다. 욕다운 배우는 말이 바로 가오인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청렴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 대한민국의 청렴이 정말 글로벌한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좋은 이미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청렴을 대표하는 인물은 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인물 빠밤.
자, 아까 김 선생님께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청렴한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청렴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조선 왕조 시대는요, 청렴한 관리들을 특히 청백리라고 부르면서 그런 관리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500년 동안 200명이 넘는 관리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들 중에 황희, 맹사성, 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원익이라는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원익 선생님. 예. 이원익 선생님께서는요, 조선왕조 시대에 3대에 걸쳐서 왕을 섬겼던, 자,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영의정의 제수가 되셨던 분입니다. 네. 3대 동안의 영의정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검소하셨냐면은,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에서 사셨고, 밤이 숭숭 드나드는 그런 집에서 그냥 멍석을 깔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검소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 탐관오리 뭐 이런 표현을 네, 많이 맞아요. 썼는데 네. 그 오리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혼을 갖고 아니고 계신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런 조상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영의정에서 물러난 뒤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돈도 없고 그랬다면? 비상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자금 이런 거. 네, 비자금. 비자금 다 있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들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리 이원익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비자금이 없으셨다고 네. 합니다. 퇴임 이후에는요, 얼마나 검소하셨던지 정말 너무 가난한, 자, 그렇게 살면서도 멍석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팔면서 그렇게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이렇게 않습니까? 정말 이런 대단한 분을 왜 부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근데요, 조선 왕조 시대는요, 이렇게 부정부패한 그런 관리들의 경우에는 꼭 역사서에 이름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정부패한 관리들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면서 후손들이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또 죽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조선 왕조의 아주 엄정한 역사적인 평가였던 것이죠. 사실 지금 오늘 주제가 또 청렴이니까 청렴하지 못했던 역사 속 인물들은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귀가 간지럽지 않을까. 자기가 스스로 찔리는 사람은 예. 죽었을 때 예. 관에다가 면봉을 같이 넣어줘야지 안 되냐.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역사 속 인물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어떤 고민들을 이 청렴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고민! 청렴? 예,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청렴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저 고민 들으면서 우리가 교육을 들을 때는요,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지만 교육장 딱 문 닫고 나오면 금방 또 까먹고 이러잖아요. 아마 이제 교육기관에 계시니까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교육생들이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바른 생활, 그러니까 청렴한 생활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네.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본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거나 청렴하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또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해요. 자, 우리 선생님은요? 저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보다는 전체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는 배려와 공감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마음을 표현할 때 물질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마음은 마음으로서 충분히 표현이 됩니다. 물질로 함께 가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요즘은 이제 흔히들 감사의 표현을 하면 당연히 선물, 그렇죠.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마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물을 표현하는 그 물질의 문화는요, 예. 우리 진짜 문화가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많이 보편화되었던 문화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선물로
뇌물로 많이 주던 자 그런 물건이 뭔지 아시나요? 아, 그때 당시에 뇌물이면 돈이겠죠, 뭐 역시. 돈으로 주고 뭐 이렇게. 봉투 뭐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뇌물은요 바로 고등어였습니다. 아, 고등어? 네 맞습니다. 고등어가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아. 고등어를 주는 사람이 가장 잘 봐준다는 의미가 있었고, 근데 그 귀한 고등어를 두 마리를 준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는 셈이었죠. 근데 그 고등어를요 사바라 부릅니다. 사바. 네. 그래서 우리 혹시 사바란 말 들어오셨나요? 네, 사바라는 말. 네, 맞습니다. 이 사바란 말도 사실 고등어 두 손을 주면서 자신 어떤 청탁을 했던 그 뇌물의 그런 풍습에서 유래를 했던 것이죠. 혹시 사바 해보셨습니까? 사바는 뭐 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이 사바라는 문화 이런 것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도 고등어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어를 주고 받으면서도 그것이 뇌물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풍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좀 잘못된 풍습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당연하지가 사실은 듣고 보니까 내가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이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이 청년 교육을 실시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 고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자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때는 인정하자. 그거 자꾸 인정 안 하려고 덮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인정해주자. 세 번째는 나보다는 이 사회 전체를 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주는 거지 그 마음에 확 무질적인 걸 얹어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요 저희가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 빠밤!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예. 가져오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 2018년도에 국제투명성 지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가별로 180개 국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순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한국은 몇 위 정도 180개국 중에서 몇 위 정도? 12? 한 22? 20입니다. 안타깝게 저도 참 이거를 보면서 저 역시도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45위를 45위요? 네, 45위.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순위인데요. 그러면 더 놀랐어요. 1, 2, 3순위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1위 한 나라가 덴마크. 예, 2위가 뉴질랜드. 3위는 3개국인데요.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이렇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이 나라들이 제가 가장 먼저 와닿는 거는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가 참 잘 돼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청렴지수도 높아야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청렴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군에서 경제 부분은 10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렴 지수는 45위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청렴한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선진국을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청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5분 동안 함께 했던 청렴한 세상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 질 건데요. 오늘 열심히 청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두 분께 제가 마지막 미션으로 이행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청렴 이행시를 갑자기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준비되셨죠? 네. 자, 우리 김명수 선생님. 청렴은 우리의 염원이다. 청렴 우리의 염원이다. 자, 마무리 갑니다. 자, 우리 정승철 본부장님. 자, 청소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 어른이 만들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각오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렴한 세상을 꿈꾸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